시대 건강하이소! 자, 오늘 함께해 주실 주치의분들 나와주셨습니다. 각자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건강한 삶을 위해선 건강한 어깨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건강한 어깨를 책임질 정형외과 전문의 임극필입니다. 자, 오늘도 멋진 5분의 주치의와 함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어깨 아프면 다 50견? 회전 근개 파열도 있다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주치의 임극필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원장님, 저는 조금만 피곤해도 어깨가 무겁고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게 가장의 무게인가요? 어떻습니까, 원장님? 네. 저도 매일 그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아, 원장님도. 애를 둘이 키우고 있다 보는데 네. 20년 전, 10년 전보다 키도 좀 줄어드는 것 같고 아, 저 많이 어깨도 줄었어요. 굽어지고 네. 특히 이런 승모근 부위가 많이 아픕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깨란 곳이 나와 있다 보니까 이 목하고도 연결돼 있기도 하고 네. 이 승모근이라는 근육이 이 사이에 연결돼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연결돼 있고 또 우리가 하시는 일을 하다 보면 네. 다 숙이는 일들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그렇죠. 어깨도 말려 있고 등도 말려 있기 때문에 이 어깨뿐만 아니라 목이나 승모근 자체가 항상 굽어진 채로 일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어깨도 아플 뿐더러 어깨가 아프시면 목도 안 좋을 경우도 많고 그 사이에 승모근도 안 좋으시고 그래서 연관돼서 이런 통증 때문에 같이 오시는 경우가 많이 계십니다. 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깨 관절이 굉장히 범위가 넓잖아요. 어깨 관절의 특징이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팔을 쫙 올려보시고 이렇게. 네. 그다음에 뒤로도 한번 쭉 뻗어보시죠. 그다음에 옆으로 한번 돌려보시고 그러면 어떤 분들은 시원하신 분도 계시고 네. 어떤 분들은 좀 어디가 아픈데 불편한데 라고 느끼는 분도 두두둑 계실 소리 나기도 겁니다. 합니다. 지금. 소리 나요? 아니, 어떤 분은 소리 나시는 분도 계시고 아픈 분도 다양한 분이 계신데 우선 이렇게 보면 알 수 있는 게 다른 관절들 보시면 뭐 앞뒤로만 움직이든지 좌우로만 움직이지만 네. 어깨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360도 네. 크게 돌아가는 관절입니다. 네. 이 관절의 그 구조 자체가 나중에 엑스레이를 찍거나 해부작 구조를 보면 작은 그릇 위에 큰 공황가가 올라간 그런 구조를 가집니다. 그렇다 보니 다양하게 움직이다 보니 우리 어깨 자체가 360도 돌아가는 원리를 가지게 되는데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인대, 힘줄 또는 근육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서 움직여져야지 통증 없이 잘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럼요, 원장님. 그 일명 또 특정 나이대에 많이 걸린다고 해서 이름도 그 나이대에 딱 맞는 그 이름으로 있는 바로 50견 있잖아요. 우리 네. 어머님들 많이 걱정하시고 아파하시는데 이게 도대체 뭐예요? 이거는 막 그냥 저희 엄마도 말씀하시면은 그냥 여기가 아파요. 딱 찝지를 못하시더라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이에요? 사실 50견 같은 경우는 정확한 진단명은 유착성 관절 낭염이라고 합니다. 또는 뭐 동결편 또 50견이라고 불리는 질환인데 네. 쉽게 말하자면 이 관절 주머니, 관절낭이라고 하는 구조물이 두꺼워져서 단단해져서 생기는 병입니다. 물론 원인 자체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지만 결론적으로 이 구조물 자체가 두꺼워지다 보니 우리가 팔을 늘리거나 팔을 들려고 할 때 원래 구조물이 쉽게 늘어나야 됩니다. 하지만 늘어나지 못하다 보니 통증을 유발하게 되고 또 아프다 보니 환자분들께서는 더 안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또 안 움직이다 보니 더 굳어져서 굳어지고. 계속 안 좋은 경향으로 가는 병이 50견의 특징이고요. 네. 비닐 같은 경우가 네. 한 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쉽게 늘어나시게 됩니다. 네. 하지만 이게 10장, 100장에 쌓였을 때는 우리가 아무리 쉽게 늘리려고 해도 늘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50견이 그렇게 발생하는 경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50견의 증상은 또 어떻게 오는 거고 또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 네네. 팔을 우리가 들게 되시면 네. 요 밑에 우리 90도 이하에서는 특별한 불편감을 못 느끼시게 됩니다. 하지만 만세를 끝까지 한다든지 들 때? 또는 팔을 뒤로 보낸다든지 또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속옷을 입기 위해서 옷을 뒤로 하신다든지 네. 또는 운전하시다가 환자분들이 하신 말씀이 뒤에 물건을 꺼내기 위해서 팔을 그때 뒤로 조심하라고 뻗는 경우가 그러더라고. 있어요. 그러면 순간 하면서 이거 한 못 몇 빼는 초간 진짜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으시고요. 또 야간에 주무실 때 바로 주무시는 분들은 크게 관계가 없으실 수 있는데 네. 저도 그렇지만 옆으로 자는 경우가 옆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그럴 때 요 팔 주변이 눌리거나 압박이 가해지면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저희가 50견이 아닐까 환자분한테 설명을 드리고요. 50견 같은 경우는 환자분이 오시게 되면 가장 먼저 말씀을 합니다. 네. 운동하시라고. 운동. 운동. 원인이 뭐든 간에 네. 예를 들어서 해증기가 있다, 문제가 있다, 다른 문제가 있든 간에
우리가 어깨에 굳어진 관절은 무조건 운동을 해서 풀어야 됩니다. 풀어줘야 되는구나. 그래서 굳어진 관절 주머니에 우리가 주사 치료를 해서 조금 통증을 줄여드리고 편하게 해드린 다음에 스트레칭 운동을 통해서 굳어진 관절을 원래 관절 가동 범위로 회복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치료입니다. 간혹 한 달 이상, 3개월 이상 치료해도 가동 범위가 좋아지지 않고 통증이 지속될 때는 어쩔 수 없이 관절경이란 기구를 이용해서 두꺼워진 이 관절막 자체를 인위적으로 잘라줘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오래 그냥 기계가 놔두면은 녹이 슬어서 안 움직이는 거를 자꾸 윤활유 발라주면서 움직여서 이거 녹을 제거해주고 움직이게 되는 거. 네, 맞습니다. 요거 같아 보니까. 어깨 같은 네. 경우도 마찬가지고 우리 뭐 무릎이나 모든 우리 관절 부위들은 멀쩡한 분도 침대에 한 2주 정도만 가만히 계셔보시면 다 굳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느껴져요. 우리가 건강한 삶을 위해서 뭐 100세 네. 시대를 맞이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몸이 유연해야 된다, 뭐 부드러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어깨도 가동 범위의 가장 큰 관절이기 때문에 그 부드러움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이렇게 어깨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궁금한 게 있었거든요. 어떤 거? 저 지인분 중에 어깨에 돌 같은 게, 석회 같은 게 끼는 분이 아, 있었어요. 있어. 그래서 네. 되게 아팠다라고 하던데 그건 어떤 질환이에요? 사실 요 같은 경우는 우리 요관에 돌 생기셔서 비뇨기과를 진료 가는 분도 계셨을 겁니다. 주변에 보시면 네. 똑같습니다. 이 인체에 석회, 돌이 생겨서 생기는데 어깨에 생길 때 우리가 석회선 건염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 병 같은 경우는 아주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게 되시는데요. 우리가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네. 저희 진료를 받기 위해서 이제 문을 열 때 네.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 벌써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자세로 나오시나요? 어제까지만 해도 저 아무 문제 없이 팔을 잘 썼는데 썼다가? 갑자기 네. 아무 이유 없이 너무 아파요. 그다음에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이렇게 오시게 됩니다. 얼마나 그렇게 심하면? 되면 팔도 전혀 마치 뼈가 부러진 것처럼 꼼짝도 못 하시는 극심한 통증을 하시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교과서상에서는 여자분들이 출산의 고통에 맞먹는다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 정도? 근데 그분도 너무 아파가지고 울면서 네. 병원 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팔까지 정도 아픈 세구나. 거예요? 네, 팔 전체가 아프셔서 전혀 팔을 움직이지 못하시고 눈물만 흘리고 들어오시는 경우가 많이 계십니다. 야, 그 그러면 정도인가? 그런 경우에는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치료 같은 경우는 일종의 돌이 끼었기 때문에 네. 즉 석회, 없는 물질이 끼었기 때문에 그 석회를 이제 치료 분해해줘야 되는 것이 기본 치료입니다. 보통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냥 시행하게 되면 통증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석회가 침착된 부위에 주사라든지 통증 주사를 시행해서 그 통증을 줄여드린 다음에 우리가 보통 돌을 깬다고 하죠. 네. 체외 충격파라고 하는 시술을 통해서 그 석회가 침착된 부위에 돌을 깨므로써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요즘 나이를 불문하고 건강 관리에 참 관심이 많은데요. 그렇죠. 네, 이럴 때 헬스나 러닝 같은 운동을 참 많이들 하시고요. 저도 운동하면서 참 많이 다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운동하면서 다친 경우 어떤 질환을 의심하는 게 좋을까요? 그 운동 때문에 잘못된 자세라든지 잘못된 방법 때문에 어깨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 힘줄, 팔 이런 거 관계없이 우리 보통 팔을 잡아보시면 네. 요 뽀빠이 근육 아실 겁니다. 아, 뽀빠이. 이두. 네. 우리 상완근에 앞에 볼록 튀어나온 근육이 네. 있는데 이게 왜 뽀빠이냐. 달걀. 힘을 주시다 보면 볼록 튀어나오지만 그 근육이 두 가닥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는 짧은 머리, 그래서 단두라 하고요. 하나는 긴 머리, 장두라고 하는데 장두라고 하는 힘줄이 저기 어깨를 중간을 잡아보시면 팅글팅글거리는 구조물이 느껴지십니다. 네, 누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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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대부분은 아파요, 눌러보시면 누르면. 안 아프십니다. 근데 간혹 저는 아파요. 눌렀을 때 아프신 분들이 계십니다. 보통 그러면 환자분들께서 이두 건염이 조금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저는 있어요. 의외로 이런 것 때문에 오시는 경우가 많으시고요.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팔을 돌리거나 하실 때 두두둑 소리가 난다든지 뭔가 불편하다. 그다음에 우리 보면 야구라든지 오버헤드 액션이라고 하죠. 어깨 위로 손을 올리는 이런 운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행위들을 많이 하시는데 한 번씩 어깨를 쓰고 나면 묵직하고 뭔가 계속 소리가 납니다라고 네.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장두라고 하는 이두근 자체가 어깨 관절 안에 연결되게 되는데 그 연결되는 부위에 문제가 생기는 상위 관절 와순의 팔이라고 하는 좀 이름이 어려운데 특징적인 질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팔을 들려고 할 때나 90도 이상 들었을 때 통증이 있거나 팔에 힘이 빠진 느낌이 들 때는 어떤 질환을 의심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선생님 말씀대로 우리가 팔을 초기에 든다든지 이제 90도 부근에서
이렇게 움직여 보면 통증이 있다라고 오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많이 들어보셨을 우리 어깨의 충돌 증후군 또는 이제 회전근개 파열 이런 힘줄에 관계있는 질환 두 가지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어깨 같은 경우는 이제 구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팔을 들게 되면 초기에 한 30% 정도까지는 회전근개라고 하는 힘줄이 역할을 하게 되고요. 보통 90도가 넘어가는 만세까지 역할을 할 때는 우리 바깥에 만져지는 삼각근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팔을 들다든지 90도에서 움직이게 될 때 내부에 있는 회전근개가 문제가 있고 또 회전근개 자체가 요 만져보시면 요 위에 뼈가 다 느껴지실 겁니다. 날개뼈. 그 날개뼈의 밑부분을 우리가 견봉이라고 불리는데 우리가 팔을 딱 90도를 들게 되면 이 회전근개의 구조물과 그 견봉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특징적으로 부딪힌다. 또 충격된다. 해서 어깨의 충돌 증후군이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이게 계속 반복하는 생활, 또 반복하는 운동을 하시게 되면 이 자체가 부딪히면서 마모가 일어나고 헤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깨에 충돌 증후군이 있다라고 의심해 볼 수 있고 이 헤어진 것들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언젠가는 구멍이 날 수도 있고 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회전근개 파열이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이게 굉장히 그냥 저는 팔이면 그냥 팔 이렇게 생각했는데 굉장히 미세하게 이렇게 드는 각도에 따라서 나눠지네요. 그렇죠. 근데 그럼 설명해 주신 걸로 좀 생각을 해보면 제가 양말을 오랫동안 신으면 구멍이 나서 이렇게 닳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그 회전근개도 그러면은 오래 많이 써서 그냥 그렇게 파열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많이 사용함에 의해서 그 힘줄이 닳게 되고 닳게 됨으로써 헤어져서 구멍이 나서 파열이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우리가 엑스레이만 찍어도 어떤 분들은 뼈 형성,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가면 병원에 갔을 때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뼈가 생깁니다. 이 뼈를 깎아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 그 뼈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견봉이라 불리는 그 뼈에 생기는 뼈인데 그 뼈 자체가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만나게 되면 더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뼈는 자라내고 힘줄은 더 상하게 되고 그게 서로 이제 악순환이 되다 보니 파열이 진행되는 거고요. 대부분 그 파열 같은 경우는 우리 회전근개가 보면 4개의 근육이 이루어집니다. 그중에 극상근이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견봉이라 불리는 뼈랑 가장 잘 부딪히고 마찰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전근개 파열이 생기면 대부분의 한 80%에서는 대부분 이 극상근의 파열이 이루어지고요. 이게 진행이 됨에 인해서 극상근뿐만 아니라 앞쪽에 있는 견갑하근이라든지 뒤쪽에 있는 극하근까지 파열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어깨가 불편해도 이러다 괜찮겠지 싶어서 파스로 견디다가 결국 병원에 치료받고 잘 지내신 분이 계신데요. 과연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여러분의 어깨는 편안하신가요? 펜션을 운영하는 김순란 씨. 그래서 매일 쓸고 닦는 게 일인데요. 그 수고가 쌓이고 쌓여 이젠 어깨가 삶의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어깨는 제가 펜션을 운영하다 보니까 팔을 많이 쓰는 직업이에요. 그리고 또 뭐 점점 운동도 많이 했고 어깨 너무 아파하고 좀 밥그릇 주걱도 못 풀 정도로 어깨가 아팠어요. 그래갖고 모든 뭐 머리 감다든가 뭐 싱크대 뭘 꺼낸다든가 칼질 이건 아예 못 하겠고 모든 것이 아팠죠. 어깨 쪽에는. 그것도 팔을 안 쓰는데 계속 쓰니까 너무 아파서 그래 수술을 결정하게 했어요. 어깨 통증으로 병원 문을 두드리는 중장년층이 늘고 있는데요. 증상을 방치할수록 치료 기간은 길어집니다. 팔 한번 올려보실까요, 어머니? 다 올라가요. 끝까지 다 괜찮으시고? 돌고 다 해요. 다 도시고. 뒤로 어떠세요? 뒤로도 한번 해보시고. 이 정도 올라가요. 계속 그때 알려드린 것처럼 예. 스트레칭해서 조금 풀어주셔야 됩니다. 예.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소에 좀 팔을 많이 쓰시던 분입니다. 가덕도에서 펜션을 운영하시는 분이셨는데 아무래도 장기간적으로 팔을 쓰시면서 저희 병원 오시기 전에도 한 거의 4, 5년, 6년 이상간 다른 병원에서 뭐 주사치료, 물리치료를 다양하게 받으셨지만 그 통증이 지속돼서 저희 병원에 오셨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리가 검사했을 때 힘줄 상태의 파열이 그리 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 50견 치료에 준해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고요. 가동 범위가 좋아지고 통증제도 호전되었지만 이게 1년 이상 계속 통증이 지속된 상태에서 우리가 정밀 검사, MRI를 시행하였고요. 시행상에서 이제 힘줄 파열에 속인 회전근개 파열이 진단되어서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케이스입니다. 수술로 파열된 힘줄을 봉합하여 기능을 회복시켰습니다. 힘줄의 두께가 두꺼워지고 경과가 좋습니다.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좀 호전 속도가 빠른 경우입니다. 보통 6주간 보조기를 착용하시고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수동적 운동 또 재활 치료를 더 열심히 하시게 되는데 환자분 같은 경우는 약 2달이 지났을 때부터 가동 범위 자체가 거의 회복된 상태였고 지금에도 보면 이제 뒤쪽으로 팔을 뒤로 올리는 경우에만 약간의 굳히기 있지 팔을 위로 들거나 뭐 옆으로 들거나 일상생활에서는 특별한 불편함이나 가동 범위에 제한 없이 잘 사용하고 계십니다. 재활 치료로 어깨 관절의 가동 범위를 회복하고 근력을 강화해 봅니다. 팔을 든다든가 모든 행동이 다 어깨가 불편했는데 수술하고 난 후에는 모든 것이 편안하게 됐죠. 마음대로 어깨 쓸 수 있고. 통증이 사라지니 어깨가 활짝 펴졌는데요. 하지만 안심하지 말고 관리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예, 관리는 지금 제가 물리치료랑 도수랑 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을 대수는 안 쓰려고 조심하고 있죠. 어깨가 아프면 주저하지 말고 치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에서처럼 이렇게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으면 어떤 치료를 진행하게 되나요? 파열이라는 의미는 우리 힘줄을 실제 구조적으로 보게 되면 한 가닥에 붙는 것이 아니라 특정 면적에 크게 우리 전기선처럼 큰 다발이 그 지역에 붙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이 다발의 일부가 손상되는 부분 파열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전체가 다 끊어지는 완전 파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분 파열의 경우에는 나머지 역할이 기능을 할 수 있는 힘줄이 남아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수술이 권유되지는 않습니다. 이 손상된 부위를 회복할 수 있는 주사 치료라든지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운동요법을 통해서 충분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해서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지만 힘줄 자체가 다 끊어졌을 경우에는 아무리 주의산 주사, 아무리 좋은 운동을 하더라도 이 파열된 것이 회복될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선생님 아까는 50견은 뭐랄까 스트레칭 이런 걸로 해서 약간 호전이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거 회전근개 회전근개 파열 파열? 이것도 똑같은 어깨잖아요. 이거는 그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비슷한 거 아니에요? 슬프게도 네. 그렇습니다. 두 가지 이유를 설명을 드립니다. 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에 말씀드렸던 부분 파열과 완전 파열의 비유를 해드립니다. 우리 보면 장기, 아까 우리 저번 주에 했던 콩팥처럼 침묵의 장기처럼 어깨도 침묵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자면 힘줄이 끊어졌다고 해도 본인은 가벼운 통증만 느끼시지만 가동 범위나 일을 다 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회전근개는 4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끊어졌다 하더라도 다른 근육계가 보완을 해줄 수도 있고요. 그 밖에 외부에 있는 삼각근이라든지 다른 근육들이 대신에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팔의 움직임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손상받았던 회전근개, 파열된 힘줄들은 점점점 끌려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고무줄 같은 경우 이렇게 놔왔다가 촥 놓으면 멈춰주면 좋겠지만 그 고무줄의 탄성 때문에 끌려가듯이 회전근개도 일종의 근육이기 때문에 파열되게 되면 점점 안으로 말려가고요. 말려가면서 이 근육 자체는 변성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실제 정말 필요할 때 정말 제 진짜 정말로 수술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 이 근육을 당길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당기지 못하는 시기가 옵니다. 그럴 때는 안타깝게도 인공관절이라는 수술을 해서 자기 관절을 지켜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너무 그러니까 심해져서 인공관절 수술 받기 전에 간단한 수술로 해결을 좀 하면 좋을 텐데 환자분들이 수술을 하면 뭐 그냥 거부감을 가지시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무서워하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수술 잘 안 하려고 하시는데 회전근개 수술이 그렇게 뭐 큰 수술이 아니고 간단한 수술이라는 걸 다시 한번 좀 안심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어깨 같은 경우도 척추도 마찬가지죠. 내시경을 이용해서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되는데 단추 같은 구멍 한 1cm 정도의 구멍을 어깨에 4개 정도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 내시경을 넣어서 손상된 힘줄 자체를 확인한 후에 복원하게 되는데 사실 수술 자체는 과거에 비해서는 회복률도 좋아졌고 많이 뭐 편해졌다고 하시지만 수술 후에 통증은 조금 동반되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알고 계셔야 될 것들이 이게 아무래도 피부 자체는 이제 짧게 열지만 이 좁은 공간에 물을 채워서 수술을 하시기 때문에 그 압력 때문에 즉 수술 후의 통증보다는 그 수압의 압력 때문에 통증을 좀 많이 느끼시게 되는데 그거 말고는 과거에 비해서는 정말 수술에 대한 걱정이나 두려움은 조금 내려놓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의학이 좋아져서 지금 수술은 쉬워 보이지만
그래도 조심을 해야 되겠죠. 주의할 점이 좀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마다 생긴 게 다르고 다 성격이 다르듯이 파열도 다 다릅니다. 환자분들은 사실 잘 모르십니다. 그냥 힘줄이 끊어졌다, 네. 나 수술했다. 근데 얼마까지 아프더라. 그런 단편적인 것들만 기억하시게 되는데 그러니까 100명이 오시면 네. 100명의 환자들이 다 재활 치료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모르시기 때문에 무작정 비교하시기보다는 그 수술 받았던 의료진하고 내 상태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셔서 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우리가 수술 이후에는 파열률 자체가 30%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명이 수술하시면 3명 정도가 재파열된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사실 이것도 확률의 어폐죠. 어찌 보면 심한 분들은 재파열될 확률이 사실 저는 말씀드립니다. 아버님 같은 경우는 거의 70%, 80% 될 수 있다. 그래요? 조심해 주셔야 딱 된다. 나오네요. 네. 네. 하지만 간단한 분들은 잘 쓰실 수 있으면 잘 써서 계속 쓸 수 있으실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쓰세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통계도 있지만 그 개개인의 자기의 상태라든지 힘줄의 상태에 따라서 그것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약해진 어깨 주변의 근육을 보강하기 위해서 운동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운동이 어깨에 좋고 어떤 운동이 어깨에 나쁜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운동을 위해서라면 사실 생각하시기에 내가 어깨 운동을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보다는 등 근육, 우리 견갑이라고 하죠. 날개뼈 유지의 근육을 더 단련시키기 위한 운동이 필요하실 수 있고요. 대표적으로 환자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수영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네. 수영 같은 경우는 사실 가동 범위를 많이 쓰시기 때문에 50견이 있다든지 뭐 관절을 풀기는 정말 좋은 운동이십니다. 근데 간혹 수영을 하시다가 아파서 왔다라는 분이 계신데 그런 분들을 보시면 대부분 최근에 접영을 했어요. 접영을 좀 하고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잡으려다가. 맞습니다. 네, 제일 멋있다 보니까 물을 많이 튀기고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다 보니까 어깨를 막 돌리시는데 사실 스윙이라는 종목도 그 접영을 하시게 되면 견갑을 열고 열린 상태에서 팔이 돌아가야 되는데 대부분은 견갑을 열지 않으시죠. 그냥 어깨만 돌립니다. 앞에서 어깨만 내리 돌리시면 이 말씀드렸던 아까 이두근이라든지 네. 이런 쪽에 흔히 말해서 다 마모가 되고 깎이게 됩니다. 그럼 대부분 그렇게 수행하시는 분들이 오시게 되면 어깨 앞쪽에 통증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시기 때문에 운동도 사실 자기 상태, 그다음에 운동 형태에 따라서 고민하시는 게 좋고 뭐 골프 같은 경우도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골프 같은 경우는 제 생각은 어깨가 아프시면 더 잘 치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맞아요. 제가 그렇습니다. 어깨 힘이 빠지셔서 몸으로 안 치시고 네, 힘을 빼야 되는데 네, 골프 치실 자동으로 때는 대신에 팔꿈치를 조금 조심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운동들보다 좀 몸의 정렬을 더 맞출 수 있는 밸런스 운동 같은 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어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어깨는 항상 쉽게 스트레칭입니다. 첫 번째는 가장 간단하게 언제든지 일어나셨을 때 만세 쭉 펴서 내가 팔이 잘 올라가는구나. 그다음에 뒤로도 쭉 펴서 내가 팔이 굳어지지 않고 잘 올라가는구나. 의외로 앞은 잘 되시는데 뒤로 안 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세요. 그래서 뒤늦게 오시는 분도 많으시고요. 그래서 어깨에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좋고 두 번째는 이제 요 겨드랑이를 딱 몸에 붙여 보시면 딱 붙습니다. 견착된 상태에서 날개뼈죠. 등 쪽을 모아준다는 느낌으로 쭉 이렇게 모아주시면 무조건 팔이 떨어지시면 안 됩니다. 붙은 상태에서 이렇게 해주시면 뒤에 견갑 쪽으로 모아지는 느낌이 나실 겁니다. 보통 이렇게 자세만 취해주셔도 우리가 말하는 구분등이라고 하죠. 우리가 구분등이 좋아지시려면 뒤에 등 근육이 보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운동들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원장님 이거 어깨 필려는데 자꾸 배가 나와요. 괜찮습니다. 괜찮은 걸? 배가 자꾸 보통 되는 저희가 거예요 이거? 뭐 단편적인 예인데 본인 거북목이시네요. 아니면 라운드 숄더 때 이렇게 오셔서 네. 어깨를 펴라고 설명을 드리면 보통 환자분들이 허리를 펴십니다. 이렇게 펴시거든요. 잘못된 거였네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오시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게 느낌을 허리를 펴지 마시고 우리 심호흡을 해보세요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 심호흡 하시면 어떻게 돼요? 윗가슴 자체가 들어집니다. 네, 들어요. 이렇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등 뒤가 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렇게 느끼는 그렇게 거 잘 되면 오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좀 어색하실 수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굽어진 상태가 익숙해진 상태인데 뭔가 들면 내가 좀 거만해 보이지 않나? 너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당당해지는데요, 있는데 갑자기. 근데 사실 거울을 보시면 그 자세가 원래 자기의 기본 자세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시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질환들의 증상들은 좀 특징적인 것들입니다. 물론 그게 그 질환을 다 대변할 수 없기 때문에 어깨가 조금 통증이 있다든지 불편감이 있다면 가까운 정형외과를 방문하셔서 우선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무작정 내가 뭔가 운동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을 때 뭐 너튜브라든지 뭐 책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서 공부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게 꼭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자세, 정확한 방법을 항상 인지하셔서 운동을 하시는 게 추가적인 부상도 막을 수 있고 또 운동을 통해서 더 건강한 어깨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유념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어깨 통증 썩 물러가라. 네, 더 탄탄한 어깨를 만들어주시는 임극필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멋지십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더 재밌는 건강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100세 시대 건강하이소!